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채무조정을 선택하시기 전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경매의 위험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별도로 정상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상환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담보채권사들은 저당권 실행을 하지 않아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조정에서의 부동산 경매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각 채무조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2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무담보 채무 원금은 6,300만원이며 이자는 200만원으로 무담보 채무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상상환 중인 담보채무액 1억 원이 있습니다. 담보채무 월상환액은 50만원입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억 4천만원이며 담보대출 1억으로 실제 재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소득은 월 300만원이며 주민등록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경매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순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개인회생도 경매가 될 가능성은 몇몇 채권사를 제외한다면 낮습니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이 경매 위험성이 높은 이유를 보면 금지 명령 또는 개시 결정이 되었을 때 채권사가 채무 변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담보 채무가 연체가 되고 결국에 기한이익 상실이 되어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 전 채권사와 정상변제를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하여 집을 유지하시면서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채권사의 내규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도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권사들은 협의할 의지도 없고 무조건 저당권 실행하여 경매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일부 단위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인 재산평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청산 가치는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액을 차감한 4천만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 명씩 부양한다고 인정받아 2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07만원을 차감한 약 9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93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3,131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48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4,076만원이 되며 청산 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48개월이며 총변제액이 약 4,446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2%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크아웃이 경매 위험성이 낮은 이유를 보면 담보 채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정상 변제를 한다면 경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회복 협약상 신청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아주 간혹 경매가 되었다는 후기가 존재합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 조정은 그러한 후기가 전혀 없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채무자는 3개월만 연체를 하고 신청하였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워크아웃에서는 미성년 자녀 2명 모두 채무자가 부양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3인 부양가족입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3인 생계비 약 266만원을 차감한 약 3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액이 대략 66만원이 됩니다. 즉, 이 경우 3인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월 약 66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이자만 감면이 되어 6,3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입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월 변제액이 93만원이고 개인 워크아웃은 6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액 부담은 개인 워크아웃이 더 낮습니다. 반면에 변제기간은 개인 회생 48개월 개인 워크아웃 96개월로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총 변제액은 개인 회생이 약 1,90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개인 회생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담보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개인 회생의 경매 위험성은 워크아웃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몇몇 채권사는 무조건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 회생을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꼭 담보 채권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협약상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워크아웃도 저는 거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나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